안녕하십니까. 예, 261페이지 제9장 환경관리. 자, 환경관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 문항수가 뭐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상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 소음과 관련된 부분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 또 안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범위 확정하고 예상문제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4번에 보시면 검댕이 있어요. 검댕. 검댕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 1미크론 이하, 1미크론 이상 되는 이러한 물질을 검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문에서는 10미크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실내 공간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데, 뭐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뭐 톨루엔, 자일렌, 벤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냄새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또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의 체계를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의 적용은 100세대 이상 신축 아연기에만 적용이 돼요. 이렇게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측정 항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벤스, 에자, 톨폼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벤젠, 스틸렌, 에틸렌, 자일렌, 톨루엔, 폼, 알데하이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 벤젠은 30, 스틸렌은 300, 에틸렌은 360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이거 좀 세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젠, 스틸렌, 에틸렌, 자일렌, 톨루엔, 폼, 알데하이드 이렇게. 그래서 기준까지 알아야 되죠. 3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요. 세제곱미터당. 스틸렌은 300 이하, 에틸렌은 360, 자일렌은 700, 톨루엔은 1000, 폼알데히드는 2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측정을 해서, 측정은 100세대에 3곳을 측정하죠. 추가되는 100세대마다 한 곳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공고해라 맞죠? 근데 요 공고는 여기 할까요? 공고는 입주 개시 7일 전부터 합니다. 개시 7일 전부터 해서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보시면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죠. 개시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잘못되어 있고, 2번 측정은 100세대의 경우는 3곳, 추가되는 건 한 곳 추가. 예, 이건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옳게 돼 있고, 3번 라도는 여기 없어요. 그죠? 기준에 라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폼알데히드는 210이에요. 120이 아니고. 그리고 환기 기준이 0.5회죠. 자, 그 다음에 4번 권고 기준. 옳은 것은 폼알데히드 210 이거 맞죠? 기억번. 그 다음 벤젠 맞죠? 벤젠 300이 아니죠.
벤젠은 30이죠. 그다음에 자일렌 700 맞죠? 그다음에 스틸렌은 300이에요. 그다음에 톨루엔은 1200이에요. 1000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측정 항목이 아닌 거 또 물어보고 있는데 라돈 또 물어봤어요. 그죠? 3번에 라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범위 내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유지 기준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아이언기, 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거는 다 권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기준은 없어요. 1번 맞고. 측정 항목은 자일렌, 벤젠,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예, 맞습니다. 100세대의 경우는 3개, 추가되는 100세대마다 하나 추가. 맞죠? 측정 기간을 개시 전에, 그죠? 뭐 7일 전이든 이렇게 전에 합니다. 권고 기준만 있기 때문에 특징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축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예, 이거 이제 벽 두께 이야기인데요. 벽 두께. 예, 그래서, 요 벽 두께도 2번 나왔었는데, 이 12cm 이상, 15cm 이상, 20cm 이상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요거는 PC 콘크리트 판,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조적류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옳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5번에 조립식 부재는 12cm 이상이다. 요게 맞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데요. 측정 항목은 폼알데히드 뭐 이런 것들이다. 그죠? 맞죠? 2번 보시면 폼알데히드의 권고 기준은 210 이상이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측정지 100세대의 경우는 3곳이죠. 2곳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4번은 수정하셔야 돼요. 뭘 수정하셔야 되냐면, 우리 지문에는 3일 전 이랬는데, 이건 법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바뀐 거라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3일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7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법이. 자, 그 다음에, 톨루엔은 1000. 예, 맞죠? 100이라고 돼 있네요. 100이 아니고 1000이에요, 1000. 예.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 4번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9번, 예, 차음 대책. 되게 이제 차음 하려면 흡음재 같은 거 쓰잖아요. 그리고 매트 같은 거 깔죠. 딱딱하면 소리가 더 나죠.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이론적인 문제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소음계 측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음계 측정을 할 때 A 특성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음도가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58dB이다 이러면 요렇게 A라는 숫자를 써요. 이게 A 특성으로 측정한 게 그렇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특성은 빠름으로 합니다. 빠름으로. 예. 근데 빠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면 이제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소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 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월에서 9월 하절기와 10월에서 이듬해 3월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 보시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건 소음 지도, 진동 관리 법령상 이야기라서, 그냥 요 문제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일 경우에 주간은 55, 또 야간은 45dB 이하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13번 폐기물 관리법령상의 문제는 이거 이제 하나 출제가 됐었는데, 그 3번 지문 보시면, 이제 폐가전제품, 예를 들면 냉장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일단, 파쇄, 압축, 절단합니다. 해서, 가연성 잔재물은 말 그대로 태울 수 있으니까 이건 소각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되어 있죠. 소각시키지 못하는 걸 매립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4번도 주거지역 확성기 5개 설치된 것으로부터의 소음 이야기하는데 주간은 65, 야간은 60dB입니다. 자, 16번 고사목 처리 이야기하는데요. 조경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 자체도 어렵진 않죠.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식재공사는 2년이죠. 잔디 심기만 1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다. 그래요? 요거는 뭐 정기적으로 수목 상태 분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실 이건 이제 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꼭 분기 정기적으로 한 게 잘못됐느냐, 뭐 잘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2번만 옳은 표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자, 17번 월동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전정. 이건 수영을 잡는 거기 때문에 월동대책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자, 18번 방축, 방역 관리하는데 틀린 것은 자, 5번 지문 보시면 이제 소독할 때 오랫동안 작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하 밀폐 공간 갈 때는 송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갑니다. 5번처럼 방독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송기 마스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뭐 이건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뭐 지문도 보시면 1번, 가을에 식재한 경우에 물을 주지 않는다. 나무 물 안 주면 죽지요. 뭐 가을에 심은 건 왜 물을 안 주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예전의 문제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형의 문제는 적용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규정이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예, 이런 규정. 이런 규정 속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푸실 텐데 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예. 1번 보시면 위생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번 주택법령상 의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1번 나와 있고 2번 4월부터 9월까지는 6개월마다 일했는데 3개월마다 일했는데 6개월 했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 소독의 방법이 있어요. 소독의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소각, 2번의 증기, 3번의 끓는 물, 4번의 약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광소독이죠. 일광소독. 살균소독이 아니고 일광소독이에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번 보시면 이제 설치 운영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로서 하나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렇게 월동하기 위한 유충을 잡는, 그러니까 집을 쌓아주는데 이 집을 쌓아주는 게 월동이 목적이 아니고 병충해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 집을 우리는 잠복소라고 부릅니다. 1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적용시설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닌 것. 보시면 식재 시기에 관해서 활엽수와 침엽수가 이렇게 이제 심는 시기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 이제 5, 10cm의 떼장을 이렇게 간격으로 식재하는 거, 이거는 평대라고 안 하고 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림으로 보면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심어서 전체가 이렇게 활착이 되도록 하는 거는 줄대. 일정 공간에 이렇게 심는 거는 평대라 그래요. 평대. 뭐 어렵지 않죠? 예, 평대.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우리 이제 소독 방법 중에서 증기소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얘기죠. 증기소독. 요거는 100도씨 이상의 증기를 1시간 이상, 1시간 똑같죠, 여기. 1시간 이상 습열시키는 걸 증기소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걸 1시간이라고 안 하고 30분, 이렇게 해서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매개 곤충의 방제, 그래서 뭐 파리 잡고 모기 잡고 하는 거죠. 특히 그 5번에 보시면 살충제 처리된 그 모기장은
그냥 일반 모기장하고 다르죠. 살충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공동주택은 요 얘기죠 또. 3개월에 1회 이상. 또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독업 신고를 하는데, 요거는 시군구에 합니다. 시도에 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 합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용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건축, 공동주택,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용어에서, 이 관리법령상 용어에서 실내 공간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이 실내 공간 오염물질은 이 권고 기준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문에서는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내 공간 오염물질 그래서 우리 이제 1부터 10까지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라돈, 오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오염물질을 좀 정리를 해보면 1. 일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 3. 성면, 4. 라돈, 5. 오존, 6. 휘발성 유기화합물, 7.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8. 폼알데하이드, 9는 총 부유세군, 그 다음에 10은 미세먼지죠. 이거를, 요 10가지를 실내공간 오염물질로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공간 오염물질이다. 가로 안을 채워봐라. 여기 있는 거네,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1. 미세먼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이산화탄소 나왔고, 3. 폼알데하이드 나왔고, 4. 총 보유세군 나왔고, 5번 없는데, 5번에 일산화탄, 이런 내용들, 이제 없는 것부터 정의할게요.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라돈,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면 지금 성면, 오존, 일산화탄소, 요 세 가지를 써 넣으시면 돼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건 꼭 순서대로 안 써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다. 가로 안을 채워라. 폼알데하이드 210 나와 있고, 벤젠 30 이것도 나와 있죠. 톨루엔 1000 나와 있어요. 나머지를 채우라는 거죠. 에틸렌까지 나와 있나요? 예. 나머지 스틸렌, 자일렌은 700, 그 다음에 스틸렌은 30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신축 공동주택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권고 기준은 정의되어 있죠. 유지 기준이 없죠. 유지 기준이. 유지 기준이 없어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 맞네요. 그죠? 2번. 이런 것들이 측정 항목들이 됩니다. 3번. 측정할 때 100세대의 경우는 3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하나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개시 전에 공개해라. 좋습니다. 교육은 받지 않는다 그랬죠? 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먹는 물의 검사 등의 규칙에 따른 수질 기준 이야기하는데, 요 수질은 이제 수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잔탁 총 세대수라고 하는 이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반 세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결합 잔류염수예요.
잔류염소. 요거는 탁도입니다. 요거는 총대장균, 요건 대장균. 이거 이제 대장균과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일반 세균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소 이온 농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4ppm 이하여야 되고, 탁도는 0.5 NTU 이하여야 되고, 수돗물의 경우는 1 NTU까지 강화가 됐어요. 반대로 됐네요. 예, 주의하십니다. 일반적으로 1 NTU고, 수돗물의 경우가 0.5 NTU 이하죠. 대장균은 이거 나타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100 CFU 이하입니다. 네, 이거는 5.8에서 8.5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을 갖고 보면, 예.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결합잔류염소라고 그랬나요? 예, 결합잔류염소가 아니고, 예, 주의합니다. 유리잔류염소를 말합니다. 유리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요 3번에 보면 요걸 결합잔류염소를 말한다. 제가 이제 썼던 것처럼, 예, 이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3번,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1번, 일반 세균은 불검출. 그죠? 2번 총대장균도 불검출. 잔류염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잔류염소가 아니고 유리잔류염소로 4ppm 이하. 그 다음 수소연 농도는 5.8에서 8.5. 탁도는 1NTU. 그죠? 수돗물이 0.5라 그랬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15번 문제를 보시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요 10가지 아까 보셨던 겁니다. 그죠? 여기에 톨루엔은 없어요. 톨루엔은 권고 기준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죠. 미세먼지 여기 있고, 이산화탄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8번 여기 있고, 그 다음 라돈 4번에 있죠. 여기 있었어요. 그죠? 15번입니다.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내 공간 오염 물질에 폼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 이산화칠소, 성면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내 공간 오염 물질에 폼알데하이드,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성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폼알데하이드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해설에는 이게 이제 아닌 것처럼 폼알데하이드 빠졌는데 1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1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보시면 환기설비라고 하는 게 뭐냐? 환기설비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 공기를 끌어들여서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설에는 그 2번은 이제 옳게 돼 있고 1번이 이제 그 이렇게 폼알데하이드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폼알데하이드도 오염 물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도 표현이 옳고 2번도 옳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여기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복수로.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여기 있죠? 100세대 이상 신축이에요. 요거는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건데 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뭐만? 그 중에 아파트, 연립, 기숙사만. 뭐가 빠져요? 다세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입주 3일이 아니고 입주 개시 7일 전이죠. 7일 전. 요건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4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여기 톨루엔은 1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요거는 숫자는 맞는데 이게 유지 기준이 아니고 권고 기준이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은 1번,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뭐 매번 같은 얘기인데 개시 전에 하죠. 7일 전에. 1번 잘못되어 있고 2번 2번은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 라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자, 환기기수는 0.5회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 17번 문제도 뭐 매번 여기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을 이제 통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권고 기준이다. 옳은 것 골라봐라.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셨지만 폼알데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벤젠은 30이죠. 300이 아니고 30. 자일렌 700 맞습니다. 그리고 스틸렌은 300이죠. 그리고 톨루엔은 1000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선택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암기법을 조금 빌려오면 스틸렌 1, 2, 3 하니까 1, 2, 3 하나 둘 셋 3로 하나 둘 셋 해서 300 이게 기준이 되고요. 벤젠은 두 글자잖아요. 벤젠 이렇게 두 글자. 그래서 숫자가 두 개로 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는 이제 2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 뭐 여기는 이제 큰 거 없이 나머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보시면 잠복소. 아까 이제 잠복소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잠복소는 이제 수간에 설치를 하죠.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간에다가 짚을 이렇게 쌓아두어서 요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5m 높이에 이렇게 3, 4cm 정도의 짚을 쌓아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잔디 심기 공사. 이 우리 조경 중에서 잔디 심기만 1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번은 뭐 이건 이제 아까 푸셨던 문제와 유사하네요. 그죠? 가을에 식재한 경우도 물을 주고요. 자, 21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관리는 약간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음수 양수인가를 구별해라. 약재는 바람이 없을 때 꼭 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는 주로 낮게 이렇게 자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죠? 5월 초순부터 9월에 걸쳐 실시하고 잔디 높이가 5cm 내게 되도록 짧게 잘라라. 그 다음에 식재 잔디 심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1년입니다. 잔디는 1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 답이 되죠. 자, 22번입니다. 증기소독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증기소독은 유통공기에서 1시간 동안 놔두는 거예요. 100도씨 이상에. 그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가 있는데요. 요건 좀 뭐 이론에서도 정리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보실 텐데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에 대한 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오염물질을 이제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토루엔 그 다음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화합물 이런 이제 위해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어디에 이제 많이 있냐면 마감재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접착해야지 마감할 수 있고 또 페인트 칠하죠 마지막에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접합시키려면 실란트 필요하죠. 또 이제 채울 때 퍼티 많이 씁니다. 우리 빠다 이렇게 얘기하는 퍼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일반 자재에도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폼알데하이드는 0.05 2016년도까지 그렇습니다. 톨루엔은 0.08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접착제, 또 페인트, 실란트, 퍼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기억을 하셔야 될 숫자입니다. 그래서 접착제는 두 개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답은 2가 나오는 거예요. 2예요, 2. 페인트는 두 개가 접착된 부분에 페인트를 덧대는 거니까 2.5만큼 덧대지는 거고 실란트는 이렇게 두 개 접합된 부분에 가운데를 빼내는 거죠. 파내는 거기 때문에 0.5만큼 빠져서 1.5가 되는 겁니다.
40라고 할 때는 영어 20, 20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다 그랬죠. 일반 자재는 4글자, 4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뭐 여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가 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숫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23번 문제 보셨고, 24번, 소음 측정 기준 중 용어의 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 정리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이제 등가소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5분간의 등가소음도, 1분간의 등가소음도.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등가소음도가 뭐냐? 임의 측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1분간 그럼 1분, 5분간 그럼 5분 동안 측정을 하는데, 이제 소음이 뭐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크게도 나고 작게도 나잖아요. 이런 그 빈번하게 발생된 그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이상 소음 에너지로 등가에서 얻어진 소음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떠한 소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한 이제 발생 소음이 있는데. 이 발생 소음이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 소음의 이상 소음은 다 배제를 하고 이 정상 소음에 대한 값으로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문 보시면 이 변동 소음, 이 발생 변동 소음을 이상 소음으로 등가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죠. 이상 소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상 소음으로 등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등가소음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상소음으로 등가하는 게 아니죠. 정상소음으로 등가하고요. 일반적인 등가소음도가 아니고 일반 소음 측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소음이 아닌 건 이상소음은 다 배제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 소음도,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외벽면, 요건 이제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우리 외벽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첨간 보정 회로의 A 특성, 요 주파수 특성이 A 특성을, 그러니까 A 회로를 통과한 그 소음을 우리는 A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 B, C, F 뭐 이런 값이 있어요. 자,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예전에 이제 소음 측정 기준이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생활 소음 기준, 주거 지역에서 주간과 야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간은 65, 야간은 5가 낮아요, 항상. 그래서 60,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환경관리 보셨는데, 환경관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매해 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위주로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전관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